서울에서 30년을 살다가 남편 고향 근처 시골로 내려온 우리 부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 사람은 달라는 말을 들으며 구석 자리에만 앉게 되기까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제 이름은 김정희예요. 올해 62이죠. 남편 박상철은 65이에요. 서울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회사원, 저는 학교 행정실에서 일했죠. 2023년 2월 남편이 퇴직했고, 저도 8월에 퇴직했어요. 퇴직금은 합쳐서 5억 정도였는데, 서울에서 계속 살기엔 부족했어요. 아들, 딸 둘 다 독립해서 우리만 남았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시골로 내려갈까? 남편 고향이 충청남도 예산 근처 작은 읍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죠. 그래, 가자. 2023년 10월 15일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로 이사했어요. 단독주택을 8천만 원에 샀어요. 마당도 있고 방도 2개였죠. 이삿짐 차가 도착할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봤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그냥 쳐다만 봤어요. 첫날 밤 마당에 앉아 별을 봤어요. 서울에서는 못 보던 별들이요. 여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고향이잖아. 남편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도 기대했어요. 사람 냄새 나고 정 많은 곳일 거라고요. 고향이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땐 몰랐어요. 다음 날 마을 슈퍼에 갔어요. 할머니가 운영하셨죠.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할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서울에서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남편 고향이 근처라서요. 퇴직하고 내려왔어요. 아, 그러세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일주일쯤 지나 마을 회관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2023년 10월 말 어느 날 오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아, 새로 온 사람들이구만. 서울에서 왔다면서? 남편이 고향 이야기를 했어요. 앉아요. 자리를 권하셨어요. 저희는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테이블 옆 의자였죠. 그때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거긴 원래 박 씨 자리야. 네. 그 자리는 김철수 씨 자리라고. 다른 데 앉아. 저는 당황했어요. 빈자리였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웃으며 일어나 구석 쪽 의자로 옮겼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어르신들은 다시 화투를 치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냥 앉아 있었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30분쯤 앉아 있다가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자리가 정해져 있나 보다. 그날 이후 알게 됐어요. 이곳엔 말로 쓰지 않은 규칙이 있다는 걸요. 빈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해진 자리였고 우리가 앉을 곳은 구석이었죠. 11월 초 마을에서 김장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말에 마을 회관으로 갔어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사람이 충분해서. 결국 저희는 배추 나르는 일만 했어요. 점심시간에 모두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는데 저희는 구석 테이블에 둘이서 앉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큰 테이블에 모여 시끌벅적했죠.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혼자 먹네. 그날 저녁 집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우리는 외부인이었어요. 서울에서 온 외부인이요. 11월 중순 마을 회관에 자주 가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랑 갔는데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빈자리가 하나 보여서 앉으려는데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거기는 안 돼요. 이순자 씨 자리예요. 잠깐 화장실 간 거야.
또 그랬어요. 결국 구석 의자에 앉아서 화투 치는 걸 봤어요. 30분쯤 지나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서울에서 왔다며? 네, 남편은 회사 다녔고 저는 학교에서 일했어요. 회사? 큰 회사? 중견기업이었어요. 그럼 돈 많이 벌었겠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서울 사람들 많이 내려온다며? 집값 싸다고. 그래도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이지. 분위기가 묘했어요. 칭찬도 비난도 아닌 그냥 서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이 말했어요. 왜 서울에서 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지? 조금만 참아보자.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11월 말 마을에서 겨울 김장 배추무 공동 구매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슈퍼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건 원래 마을 사람들끼리 하는 건데. 그럼 한 박스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물어볼게요. 일주일 후 공동 구매 물품이 도착했어요. 마을 회관 앞에 트럭이 왔고 어르신들이 모였죠. 저희 것도 있나요? 슈퍼 할머니가 명단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이름이 없네요. 신청했는데요. 아, 깜빡했나 봐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넣어드릴게요. 우리 부부만 빠져 있었어요. 남편이 화가 나 있었어요. 깜빡했다니. 말이 돼? 저도 속상했어요. 잊힌 건지 제외된 건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12월 초 마을 송년 모임 소식을 들었어요. 마을 회관에 가서 물어봤어요. 송년 모임 저희도 참여할 수 있나요? 회비가 1인당 3만 원씩이에요. 괜찮아요. 낼게요. 6만 원을 냈어요. 모임 날 읍내 식당에 갔어요. 어르신들이 20명 정도 모였죠. 자리를 찾는데 큰 테이블 3개가 다 차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 하나가 남았고 저희가 그 테이블에 둘만 앉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큰 테이블에서 시끌벅적 이야기하고 소주 마시고 웃고 계셨어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비는 똑같이 냈는데 왜 우리만 따로 앉아있지?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요. 송년 모임에서 소외된 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우리는 회비를 냈고 참여했지만 그들의 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공동 구매도 송년 모임도 우리는 끝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생각했어요. 마을 회관 자리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였구나. 자리는 단순히 앉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마을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죠. 우리는 구석 자리였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요. 12월 중순 겨울이 왔어요. 시골은 서울보다 훨씬 추웠죠. 슈퍼에 갔는데 할머니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연탄 공동 구매해요. 저희도 신청할게요. 100장이요. 일주일 후 연탄 트럭이 마을에 왔어요. 저희 연탄 왔나요? 배달 아저씨가 명단을 봤어요. 여기 이름이 없는데요. 슈퍼 할머니가 와서 명단을 봤어요. 여기 이름이 없네요. 아, 깜빡했나 봐요. 또 깜빡했대요. 지난번 배추무도 깜빡했고 이번에도 깜빡했어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2번이나 깜빡했다고?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이 말했어요. 2번이나 우리만 빠뜨리고. 이게 우연이야. 고의든 실수든 결과는 같았어요.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었던 거예요. 12월 말 설날 떡국 재료 공동 구매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마을 회관에 가서 명단에 직접 적고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일주일 후 떡국 재료가 도착했어요. 명단을 확인했는데 우리 이름이 있었어요. 김정희, 박상철 씨. 떡국 떡이랑 사골 국물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공동구매에 제대로 참여한 거였어요. 기뻤어요. 남편도 웃었어요. 드디어 받았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기뻐하다니. 서울에서는 당연한 일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공동구매 하나 제대로 받는 것도 쉽지 않았죠. 설날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 사는 거 어때? 그냥. 시간이 좀 걸리네. 동네 사람들은 어때? 조금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2달 넘게 살았지만 여전히 외부인 같았어요. 마을 회관 자리는 구석이었고 공동 구매는 2번 빠졌고 송년 모임에서는 따로 앉았죠. 아들이 돌아간 후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나도 힘들어. 근데 아직 2달밖에 안 됐잖아. 조금만 더 견뎌보자. 고향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서울 사람이었고 이곳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 속에 우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마을 회관 구석 자리, 공동구매 명단 끝, 송년 모임 작은 테이블요. 우리의 자리는 항상 끝이었어요. 2024년 1월이 됐어요.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을 회관 구석 자리였고 여전히 외부인이었죠.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마을 일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였어요. 마을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는 거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저기, 제가 서울에서 봤는데 요일별로 분리수거하면 좋더라고요. 월요일은 플라스틱, 화요일은 종이. 어르신들이 저를 봤어요.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시에서 살다 오면 생각이 다르지.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서울 사람은 달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칭찬 같았지만 분명 선을 긋는 말이었어요.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서울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조금 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의견을 내봤자 서울 사람은 달라는 말만 돌아왔으니까요. 1월 중순 마을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남자 어르신들이 모여서 작업한대요.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가서 도와야겠어. 그래, 가봐. 남편이 작업복을 입고 나갔어요. 오전 9시부터 일했대요. 삽으로 흙을 파고 자갈을 깔고 시멘트를 바르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마을 회관에서 점심을 준비했대요. 어르신들이 모두 회관으로 갔어요. 남편도 따라갔죠. 그런데 식탁에 자리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다 앉아 있었고 남편만 서 있었대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 자리가 모자라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서서 먹을게요. 아니야, 그냥 집에 가서 먹어. 네. 일은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 남편은 뭐라고 할 수가 없었대요. 일은 함께 했지만 점심자리에만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점심은 먹었어? 응. 어디서? 집에서 먹으라고 해서. 뭐? 남편이 사실을 말해줬어요. 일은 함께 했지만 점심자리에는 없었다고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켰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응.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점심자리에서 제외된 거예요. 같이 일했으면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남편을 끼워주지 않았어요.
일손은 필요했지만 식탁에는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위해 제육볶음을 해줬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맛있게 먹어. 고마워. 남편은 잘 먹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일도 하고 의견도 내고 회비도 내고 참여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울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1월 말 마을에서 설떡 만들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었어요. 마을 회관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떡 만들 줄 알아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하거든요. 서울 방식이랑 달라요. 또 그 말이었어요. 서울 방식. 그래도 배울 수 있잖아요. 글쎄요. 사람이 많으면 복잡해서. 결국 저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우리는 예의를 지켰고 노력했고 참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거리를 뒀어요. 서울 사람은 달라는 말로요. 2월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마을 공동밭에서 고추 모종 심는 일을 도우러 갔어요.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모여서 작업했고 남편도 열심히 했대요. 오전 작업이 끝나고 12시쯤 점심 먹으러 마을 회관으로 갔어요. 회관에 도착했는데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자리를 찾았는데 앉을 곳이 없었대요. 한 할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아, 박 씨. 네. 오늘 음식이 좀 모자라서. 죄송한데 집에서 드시겠어요? 네. 사람 수를 잘못 세서 음식이 부족해요. 다음에 꼭 챙겨드릴게요. 남편은 뭐라고 할 수가 없었대요. 아, 네. 괜찮습니다. 남편이 그냥 나왔대요. 마을 회관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왔대요. 혼자요. 남편이 집에 도착한 게 12시 반쯤이었어요. 여보 왔어? 점심 먹었어? 아니, 음식이 모자란데. 그래서 집에 와서 먹으래. 저는 화가 났어요. 일할 때는 같이 하라고 하고 밥은 집에 가서 먹으래. 그래. 그럼 음식을 더 준비하든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저는 남편한테 점심을 차려줬어요. 먹어. 고마워. 남편은 조용히 먹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계속 어두웠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좀 쉴게. 응. 방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했는데 점심도 못 먹고 집으로 온 거예요. 음식이 모자라서라는 핑계로요. 하지만 진짜 음식이 모자랐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위한 자리가 없었던 걸까요? 저는 후자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남편의 일손은 필요했지만 남편과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서울 사람이었고 그들의 원밖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저녁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배 안 고파. 조금이라도 먹어. 나중에 먹을게. 남편은 계속 방에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지만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남편 생각만 났거든요. 밤 10시쯤 남편이 나왔어요. 여보. 응?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응. 하지만 남편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어요. 남편은 저한테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저는 남편 등을 봤어요. 남편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고 슬펐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울에서 왔다는 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남편 등만 계속 봤어요. 그 뒷모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2월 중순이 됐어요. 남편이 마을 일손을 도우러 나간 후로 기운이 없었어요. 집에서도 말이 없고 텔레비전만 봤죠. 저는 남편이 걱정됐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다시 올라갈까? 서울로. 남편이 저를 봤어요. 여기서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나도 힘들어. 솔직히. 그럼 떠나자. 근데 여긴 우리가 선택한 삶의 자리잖아. 쉽게 떠날 수는 없어. 그래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정말 힘들어. 마을 회관 가면 구석 자리밖에 못 앉고, 공동 구매하면 빠지고, 모임 가면 따로 앉고. 나도 알아. 당신도 일은 하는데 밥은 못 먹고. 이게 뭐야? 나도 화나. 그럼 떠나자. 서울로 다시 올라가자.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니야. 왜? 우리가 도망치는 것 같잖아. 도망이 아니야. 우리한테 맞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나는 아직은 좀 더 버텨보고 싶어. 왜? 여기가 내 고향 근처야.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곳이고. 저는 답답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떠날까, 버틸까? 두 가지 선택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떠나면 편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곳이었고 쉽게 떠날 수는 없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마을이 조용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남편이랑 다시 이야기했어요. 여보, 좀 더 버텨보자. 우리가 여기 온 지 겨우 4개월밖에 안 됐어. 시간을 주면 뭐가 달라져? 모르겠어. 근데 지금 떠나면 후회할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힘든 거 알아. 나도 힘들고. 응. 근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떠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 눈을 보니 간절했어요. 남편은 이곳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알았어. 조금만 더 버텨볼게. 고마워. 그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떠나지 않고 버티기로요. 하지만 맞서지 않고 밀리지 않기로요. 우리만의 방법으로 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살기로요. 그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2024년 3월이 됐어요. 우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기로요. 하지만 떠나지도 않기로 했죠. 우리만의 방법으로 살기로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우리 할 일만 하자. 응?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야. 무슨 일? 마을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 그냥 꾸준히 하는 거지.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기로요. 3월 중순 마을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마을 회관이랑 도로를 청소한대요. 남편이 말했어요. 나 가볼게. 응, 조심해. 남편이 나갔어요. 저도 같이 갔죠. 마을 회관 앞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빗자루랑 쓰레받기를 나눠주셨어요. 저희도 받았어요. 누구도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냥 청소를 시작했어요. 말없이요. 도로를 쓸고 낙엽을 모으고 쓰레기를 주웠어요. 이 시간쯤 일했어요. 청소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으로 들어가셨어요. 저희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점심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자리는 없을 테니까요. 집에 와서 남편이랑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수고했어. 응, 당신도.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3월 말 마을에서 화전놀이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달래꽃으로 전을 부쳐서 나눠 먹는 행사였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도 뭔가 준비해 갈까?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도 음식 해가면 어때? 뭐? 화전놀이에. 우리도 뭔가 해가는 거야. 그래도 될까? 몰라. 근데 해가고 싶어. 저는 김밥을 만들기로 했어요. 화전놀이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쌌어요. 30줄을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요. 남편이 김밥통을 들고 저는 음료수를 들고 마을 회관으로 갔어요. 어르신들이 이미 모여서 화전을 붙이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희가 김밥을 좀 해왔는데요. 같이 드세요. 어르신들이 저를 봤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김밥을 상에 놓았어요. 어르신들이 화전을 붙이고 김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저희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화전을 먹었어요. 누구도 우리한테 말을 걸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할아버지가 김밥을 먹더니 말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제가요. 제가 대답했어요. 맛있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컸어요.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인정해 준 거니까요. 4월이 됐어요. 마을에서 모내기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나 도우러 가볼게. 응. 남편이 나갔어요. 공동밭에서 모내기를 했대요. 온종일 일했어요. 점심시간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다시 나갔죠. 어르신들이 물어봤대요. 박 씨, 점심은? 집에서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전부였대요. 어르신들은 더 이상 남편한테 점심을 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냥 일하러 온 거니까요. 4월 말 마을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읍내 아이들을 초대해서 같이 노는 행사였죠. 저는 떡볶이를 만들기로 했어요. 어린이날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큰 냄비에 가득이요. 남편이 냄비를 들고 저는 그릇이랑 젓가락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갔어요. 어르신들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떡볶이를 만들어 왔는데요. 아이들 줄게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상에 놓으세요. 떡볶이를 상에 놓았어요. 아이들이 왔어요. 20명 정도였죠. 떡볶이를 먹더니 좋아했어요. 맛있어요. 더 주세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기뻤어요.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한테 왔어요. 떡볶이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 맞아.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참여했어요. 행사가 있으면 음식을 해갔고 일손이 필요하면 도왔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를 보여주자는 마음이었죠. 조용히,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어요. 2024년 5월이 됐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마을 슈퍼에 갔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김씨네, 요즘 부지런하시네요. 네. 마을 행사마다 음식 해오시고 일손도 도우시고. 아, 그냥 저희도 마을 사람이니까요. 고마워요. 덕분에 행사가 풍성해져요. 저는 놀랐어요. 슈퍼 할머니가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한 거였거든요.
5월 중순 마을 회관에 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으려는데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김 씨, 여기 앉으세요. 큰 테이블 옆자리였어요. 네. 여기 자리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처음으로 큰 테이블 옆에 앉은 거였어요. 구석이 아니라요.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봤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김씨네 집 요즘 떡볶이 맛있더라고. 감사합니다. 화전놀이 때 김밥도 맛있었고.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집은 성실해요.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오시더라고. 그 집은 성실해.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으로요. 5월 말 남편이 마을 일손을 도우러 나갔어요. 밭일이었대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 할아버지가 남편을 불렀대요. 박 씨, 같이 점심 먹어요. 네. 마을 회관에서 준비했어요. 같이 가요. 남편이 따라갔대요. 마을 회관에 도착했는데 테이블에 자리가 있었대요. 어르신들 사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남편이 앉았대요. 처음으로 어르신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거였죠. 국밥을 먹으며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나눴대요. 남편도 같이 이야기했고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점심 먹었어. 어디서?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진짜? 응. 처음으로 같이 앉아서 먹었어. 남편 표정이 밝았어요.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다행이다. 응, 다행이야. 6월이 됐어요. 마을에서 여름 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잡채를 만들기로 했어요. 축제 날 잡채를 만들어서 마을 회관으로 갔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김 씨, 또 음식 해오셨네요. 네, 같이 드세요. 고마워요. 김 씨네 음식은 항상 맛있어요. 저는 기뻤어요. 축제가 시작됐어요. 음악도 나오고 사람들도 춤추고요.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예전에 제가 앉으려던 자리를 지적했던 할아버지였죠. 김 씨. 네. 저번에 제가 자리 때문에 뭐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아, 네. 미안했어요. 그때는 새로 오신 분이라 좀 경계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김 씨네는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성실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할아버지가 사과했어. 진짜? 응. 예전에 자리 지적했던 할아버지. 와.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했어. 남편이 웃었어요. 여보, 우리 이긴 것 같아. 응? 텃세를. 우리가 이긴 것 같아. 그래, 맞아.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묵묵히,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죠. 행사마다 음식을 해갔고, 일손이 필요하면 도왔고, 말없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우리를 인정했어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으로요. 6월 중순 마을 회관에 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큰 테이블 옆에 앉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 자리가 된 거였죠.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저는 차를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완전히 섞인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있었죠. 하지만 이제 밀려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마을 사람이 된 거예요. 구석이 아니라 그들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날 저녁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을이 고요했어요. 우리 여기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요. 8개월이 걸렸어요. 8개월 동안 우리는 구석에 앉았고 공동구매에서 빠졌고 점심자리에서 제외됐어요.
서울 사람은 달라는 말을 들었고 외부인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묵묵히, 꾸준히 우리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집은 성실해라는 말이 들렸어요. 자리를 지적하던 사람도 이제는 말을 걸었고요. 완전히 섞인 건 아니지만 이제 밀려나지는 않았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텃세를 이기는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걸요. 존재를 증명하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요. 인정받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버텼다. 응, 잘 버텼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할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예전에 봤던 그 별들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가 이곳의 일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으로요. 벽은 소리 없이 낮아졌어요. 우리가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